네, 오늘 수업은 이제 파이썬의 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일단은 오늘 수업은 함수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함수를 활용한 코드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지, 용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 플로우라고 이야기했었죠. 위에서부터 코드가 밑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그 제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분기문, 두 번째가 방문문, 세 번째가 함수인데 오늘 그 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학습했던 명령문, 분기문, 방문문, 그리고 함수를 다 조합해서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혹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을 쳤었죠. 그래서 GitHub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이 GitHub가 실제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그 코드 관리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총 3개의 개발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 수원에 이렇게 있고 하나는 그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3개의 개발 지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죠. 9시에 출근한 다음에 6시에 퇴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오후 4시, 5시 이때쯤에 인도에서 출근을 해요. 시차가. 인도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이제 서로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퇴근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출근해요. 미국에서 출근한 다음에 그동안 뭐 작성했던 내용들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다 주고받은 다음에 미국에서 퇴근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출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자체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서비스를 작성한다 하면 해당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퇴근하는 동안에는 코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요즘에는 GitHub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3교대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빨리 만들어지고 서비스 배포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코드 작성한 거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요즘 시대고 옛날에는 이제 각각 따로따로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물리적인 존재, 사람의 존재를 보게 되면 파일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한번 봐보자고. 파일 하나를 놓고 사람이 개발을 하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 하나를 놓고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너 위에 작성해, 나는 밑에 작성할게. 이런 내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운영체제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면 파일을 한번 오픈하면 그 오픈한 소유권이 다른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고찰 일반 파일
그래서 파일 단위로 나눠. 파일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이렇게 쓰면 자, 1번에는 A라는 기능을 구현해. 2번에는 B라는 기능을 구현해. 3번에는 C라는 기능을 구현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파일을 나눠가지고 업무 분장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업무 분장을 했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네를 다 합쳐야죠. 응? 얘네를 시그마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파일을 하나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안 돼가지고 기능을 나눠가지고 개발을 했더니 얘를 합치려고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합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코드가 작성되는지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그걸 다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일을 나눠서 안 하지. 혼자서 다 하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1번 파일에서 이름을 ABC라고 하고 얘는 곱셈에 대해서만 활용을 했었는데 3번에서는 ABC라는 이름을 주고 얘는 덧셈에 대해서만 뭔가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뀌게 만들었는데 애초에 이름을 다르게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도 같아. 근데 합치려고 보니까 안 합쳐지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생산성. 요 생산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만들었던 코드를 똑같이 계속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화면에 출력하는 거 있죠. 키보드부터 입력하는 거 있죠. 예전에 프로그램 작성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사용자한테 키보드 입력하는 걸 기능을 만들어야 돼. 매번 새롭게 만들었어요. 매번 새롭게 코드를 작성해서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걸 왜 이게 또 개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파일로 구분했는데 이 파일로 구분한 것도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자, 이름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의 함수 이렇게 하면 함수의 조건이 1대1 대응 위로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게 y는 fx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y는 fx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잘 보면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x 집합이 이렇게 있고 f 이렇게 있고 y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a, b, c라고 있고 여기 1,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는 도메인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 된다. 이거죠.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 된다. 이렇게 대응돼야 된다. 이거고 위로의 사상. 죄송합니다. 1대1 대응이란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은 각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 그리고 위로의 사상의 모든 정의역이 다 대응돼야 된다. 라는 거죠. 빠짐없이 대응돼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함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서브 모듈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하나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품이 부품답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는데 1대1 대응과 위로의 사상을 전부 다 만족시키면 그러면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부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자, 1대1 대응과 위로의 사상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1대1 대응과 위로의 사상이 안 되게끔 되는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면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으면 a, b, c, 1, 2 여기에서 a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응돼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여기 보면 a가 1로 대응되고 a가 2로 대응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는 a가 1로 반환이 됐다가 어떤 때는 2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져다 쓸 수가 없죠. 불확실하잖아. 항상 내가 A를 줬으면 항상 결과가 1로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오고 어떤 때는 1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2가 나옵니다. 이거는 쓰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는 2로 대응됐다고 쳐요. C 같은 경우에 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 얘는 대응이 안 돼요. 위로의 사상이 아니야. 그럼 뭐냐? C를 함수에다가 모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얘는 반환값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서브 모듈을 정의할 때 함수의 기본 요건들 있죠. 수학에서의 함수의 기본 요건들을 다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쓸 때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펑션. 그래서 수학과 프로그래밍에서의 펑션이 이름이 용어가 두 개가 같은데 펑션으로 이렇게 같이 용어를 하게 되는데 이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1대1 대응 위로의 사상을 만족해야지만 지금 함수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냐면 y는 fx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y는 fx 우리 요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y는 fx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요 y 값이 지금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반환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x가 지금 argument가 되는 거고 요게 함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수학은 F, G, H 이렇게 이름을 아주 그냥 하나의 문자로만 F, G, H로만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F, G, H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F다. 펑션이다. 푸,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의 함수의 공통점이 1대1 대응과 위로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차이점도 있을 거잖아.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파라미터, 혹은 아르규먼트, 리턴 밸류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를 정의할 때 책에서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라미터 아르규먼트 요거 다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자 값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 용어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파라미터 아르규먼트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요 파라미터는 한글로 굳이 번역하냐면 인자라고 하고 아르규먼트는 인자 값으로 번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부터 하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될 때 함수한테 넘겨주는 4개 변수값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고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아르규먼트로 하는 거예요. 다시
파라미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x 이렇게 있죠. 얘가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c라는 이 원소 하나 있죠. 이게 argument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름을 부여하는데 함수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 argument는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값을 지정해 준 거예요. 지정해 주고 넘겨준 거죠. return value는 반환된 값에서 요 y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한번 넘어서 한번 봐보죠. 자, 프로그램에서의 코드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의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컨트롤 플로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 코드는 한 줄씩 실행되고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얘는 분기문, 방문, 함수.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C, C++를 들면은 이제 고투문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빼면 지금 요게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바꿔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컨트롤 플로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함수를 기반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공부했는데 파이썬에서의 함수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프로그램의 코드 제어 흐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엔트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요. 엔트리 포인트.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처음 시작하는 그 지점을 우리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인 함수에서부터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데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여기 프로그램 코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이 되고 코드가 한 줄씩 실행되고 그 메인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전부 다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건 무엇이면 생략했던 거는 메인 함수로 이게 생략되어 있었어요. 메인 함수가 실행된다.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게 파이썬 우리 공부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파이썬에는 메인 함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메인 함수 기술 안 해줬었죠?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인 함수가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파이썬 이렇게 하고 뭐 my prog.py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파이썬이 인터프리터입니다. 이게 인터프리터예요. 이 인터프리터 안에 메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있는 코드가 여기 하나하나씩 매핑돼서 실행되는 겁니다. 인터프리터가 하는 게 그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명령을 대신 실행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있는 코드를 인터프리터 안에 있는 메인 함수에서 하나하나 받아다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되는 게 메인 인터프리터의 메인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 코드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실행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그램 우리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가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되는 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분기문에서는 S2 조건을 확인해서 true, false로
구분해준다. 두 개로 구분해준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개씩 나눠요. 두 개씩.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라고 이야기하고 의사결정 코드, 트리, 이 나무 구조다, 수영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게 되면 다 항상 두 개씩 나가니까 이해 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이제 뭐 트리의 하이트 이런 것들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거 할 때도 밑이 2인 로그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분기문 같은 경우에서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취사 선택하겠다. 다시 말해서 코드를 빼겠다 라고 했었죠. 뺀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코딩을 한다고 했고 반복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반복문은 코드를 실행되는 코드를 늘린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번째 코드의 제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함수는 뭐로 보면 되냐면 대체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쓸게요. 실행되는 코드를 선택한다 equal 뺀다. 여기는 실행되는 코드를 추가한다. 여기는 실행되는 코드를 대체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화살표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제가 순서를 한번 써볼게요. S2, S1에서 S2 스테이트먼트 펑션 콜을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펑션 콜을 해주고 그 다음에 S3를 실행해주고 S4를 실행을 다 해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S2 호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거를 하냐면 대체된다고 했죠. 대체된다고 했으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펑션인데 요거를 우리는 뭐로 할 수 있냐면 서브 모듈이다 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얘는 떼가지고 필요한 곳에마다 대체하면 돼요. 대체.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얘는 서브 모듈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걔는 명칭이 되어 있으면 다 대체돼요. 그 코드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 풀 때 보게 되면 대입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지수 x 이렇게 있으면 그 x가 들어간 곳에마다 값을 다 대입하잖아. 그거와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있는 펑션 콜 그 코드 자체를 그 해당되는 호출된 그 지점에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다 대입해서 대체해버립니다. 자, 그럼 대체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C++를 공부하게 되면은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인라인 함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S2에서 S3를 호출하려고 펑션 콜로 이 점프를 뛰면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어디로 떼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함수라는 그런 아주 특수한 함수들이 있는데 걔는 뭐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서 작업할 때 전체 찾아서 바꾸기 컨트롤 H 단축키로 변경하는 것처럼 이 S2라는 것만 만나면 S3, S4로 코드를 전부 다 대체해줘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작성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다음 시간에 아마 이름에 대한 처리들 이야기를 해줄 거고 오늘은 이제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함수의 종류를 보시면 내장함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장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자, input 대문자는 아니죠. 자, ABS 같은 경우 absolute function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절대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print function 이렇게 해서 화면에 주어진 인자값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function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을 string 형태로 반환해주는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장 함수들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 이렇게 있잖아요. 문법에서 지금 보면 우리 파이썬 3.6, 뭐 3.11 뭐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문법들 있잖아요. 그 문법들의 20%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80%는 여러분들이 알면 좀 더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장함수 글쎄요. 다른 그 교양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ABS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도 절대 내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22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 구글 찾아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정의해서 여러분들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에 사용자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함수다. 여기서 중요한 게 키워드로 이야기하면은 정의하는 거하고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를 하고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인데 호출하게 되는 건데 결국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거라서 이런 ABS, print, input 이런 함수들도 다 원래는 사용자 정의 함수였었어요. 그런데 파이썬 파운데이션 같이 파이썬 재단에서 괜찮은 함수들, 그다음에 의미 있는 함수들 그런 함수들을 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 내에 내장 함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요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그다음에 블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인덴테이션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 동작 흐름을 구조할 때 사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내기 혹은 들여서 요 위치만 맞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if은 그다음에 expression 그래서 statement 그래서 같은 인덴테이션을 가지면 어는 같은 블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 define 키워드를 활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기존에 등록된 함수는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 시에 덮어 쓰이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우리 정의 이렇게 하니까 define 한다. 그래서 def 키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foo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게 함수다, 함수 오브젝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인데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소괄호를 두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잘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콜론을 이렇게 붙입니다. 콜론. 자, 이 콜론이 여러분들 잘 보면 어떠냐면 if문을 할 때 콜론을 붙였어요. if문,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 콜론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콜론 어디에 썼냐면 while문, 반복문 할 때 while문 쓰고 콜론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뭘 붙였냐면 for문 할 때 콜론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이 콜론을 잘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콜론을 하고 그러면은 점점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점점점 들어온 다음에 들여쓰기 혹은 띄어쓰기. 자, 제가 4칸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프린트 ABC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등록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foo라는 이름의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define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를 볼 건데, 프린트 foo 이렇게 해볼게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프린트 foo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엔터 치면, 펑션 foo at 그다음에 주소 값이 나와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얘는 객체라는 객체. 펑션 오브젝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define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foo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foo부터 시작해서 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죠. 또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함수 오브젝트를 정의한 건데 이 foo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식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별자? 우리 변수할 때 배웠죠. 변수할 때 공간을 나타내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식별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도 요 foo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식별자입니다. 식별자. 그러면 이 식별자를 가지고 함수 오브젝트를 구분을 하는 거고 그 함수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마치 변수에 있는 값을 끄집어낸다, 밸류를 가져온다, 이밸류에이션 한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도 여기 이 조건에 맞춰서 호출해주면 함수 오브젝트가 실행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ABC 호출이 됩니다. 자, 그냥 foo 이렇게 print foo 이렇게 하면 객체라서 객체가 나오지만 실제로 괄호를 붙여주면 함수를 호출해준다, 실행해준다, 혹은 코드를 대체해준다 이렇게 돼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foo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 def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print foo 이렇게 해주면 잘 보시면 주소값이 23ff5 여기는 dd3220 여기는 f02290 이름은 같은데 식별자는 같은데 가리키는 객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함수라는 것 자체를 등록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개념으로 보면은 변수를 인터프리터에 등록했어요. 메모리상에다 등록하고 그 등록한 거를 어떤 메모리 주소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식별자로 다 접근해서 썼다고 했었잖아.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값을 우리 인티저 변수 이렇게 하면 숫자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하면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얘는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끄집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값들을 실행한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변수는 값을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코드를 실행한다, 코드를 저장한다, 코드를 실행한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이름과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자는 없어도 됩니다. 파라미터는 없어도 됩니다. 자, 정의역이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함수를 얘기할 때 정의역과 그다음에 공역, 치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자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 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할 수가 있겠죠. 인자가 없는 거는 공집합하고 대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자값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파라미터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했을 때 y는 fx에서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대응돼서 y로 대응됐는데 인자값이 여러 개 대응되면 임의로 추가해가지고 여러 개를 추가하면은 이거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집합에는 수학의 집합에는 멱집합이 있어요. 멱집합을 하게 되면은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인자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의 뭐라고 보면 되죠?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튜플로 생각해서 하나의 원소가 하나로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대응될 수 있고 집합도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내장함수와는 다른 이유로 명령 짓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조금 더 스트릭트한 경우에 있어서는 내장함수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워닝을 줄 수도 있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덮어 씌우기 될 겁니다. 자, 함수의 반환 그래서 모든 함수는 다 반환값을 가져요. 모든 함수는 다 반환값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주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none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ne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def, define해라, function name 있는데 여기 identifi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argument 1, argument 2 이렇게 하고 이 argument 1, argument 2를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활용을 하면은 되겠죠. 활용해도 되고 활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뭐예요? 자유. 자, 그 다음에 return 해주고 스테이트먼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다 같은 인덴테이션을 묶여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함수다, 하나의 함수 오브젝트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이 나오면 여기 있는 코드들로 다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호출을 생각해 보면 함수의 호출은 실행하는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자가 그 해당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호출하면 되죠. 그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함수의 호출은 함수의 이름으로 식별자로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또 바로 쌍을 붙여서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걸로 정의를 했으면 그러면 인자값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개수대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넣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게 되면 def 펑션 한번 실행해 보죠. 자, def 펑션 이렇게 해서 argue1, argument 2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print argument 1, print argument 2 이렇게 해주고 return 뭐였지? none을 했네. 저는 return 1 이렇게 해볼게요. 1.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print function 이렇게 해주면 function 오브젝트가 해당이 됐고 우리가 function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서는 10 이렇게 했는데 4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44 하고 리턴 값 1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인터프리터
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그 VS 코드에서 실행을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1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1. 인터프리터 방식에서는 하나하나 명령어를 낼 때마다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이 출력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예제. 자,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 곱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먼저 define 함수 오브젝트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print multiply라고 정의를 했고 파라미터로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다가 폼을 넣습니다. 폼은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자, for I in range 1부터 10 이렇게 있고 i는 뭐였죠? 여기 1은 뭐였죠? 로우 바운드였어요. 얘는 포함. 그 다음에 10은 미만. 이렇게 하니까 1을 포함해서 10 미만이니까 9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프린트라는데 F 이렇게 포맷 스트링을 썼는데 F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뭐 내용을 보면 num i 여기 있는 이 num i가 지금 보면 변수죠. 변수. 여기 있는 변수 값을 스트링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파이썬 3.6으로 알고 있는데 파이썬 3.6 이상부터는 포맷 스트링이라는 이 문법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라고 앞에다가 붙이고 쌍따옴표 앞에다가 F라고 붙이고 중괄호를 준 다음에 중괄호의 페어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변수 이름을 다 넣으면 그러면은 변수 걔를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변수 값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 값을 다 여기서는 그냥 1부터 9까지겠죠. i가 1부터 9까지 값을 하나하나씩 다 넣어줘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주고요. 넘버 10 해서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고 print multiply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서 넘버 값을 넣어주면 주르륵 실행이 됩니다. 얘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뭐 동영상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작하는 거 한번 봐보죠. 자, 아까 def 펑션 이렇게 print multiply였죠. print multiply 이렇게 하고 argument num이었었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or I in range 1부터 10까지 해주고 print f string 해서 중괄호에 num 곱하기 숫자 i 구구단하는 거랑 똑같죠? num 곱하기 i 해주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고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에다가 10 이번엔 9를 한번 넣어볼까요? 9를 넣고 print multiply 넘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자, next 하면 print multiply이라는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 여기 펑션 오브젝트 들어가겠죠? 펑션 오브젝트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어요.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식별자하고 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넘버 여기 넘버라는 식별자가 여기 붙고요. 값이 9
이렇게 딱 붙었죠. 자, 그 다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대체한다. 아까 그 함수는 코드 실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코드를 대체하는 효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빨간색 이렇게 보이죠? 올라간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for i 값이 결정이 되고 화면에 출력이 되죠. 9 곱하기 1, 9 곱하기 2, 쭉쭉쭉쭉쭉쭉쭉쭉 8, 9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할 게 없네. 리턴 none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에 있었던 메모리 공간이 싹 사라지면서 지금 여기 6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Shining Taurus Flower 편의점 STF 편의점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5주차부터 아마 마지막 주차까지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거는 그 과제를 마지막에는 요 편의점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완성짓는 거를 이제 최종 과제를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그 진도를 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들을 이제 계속 기입을 할 건데 다음은 STF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입니다. STF 편의점은 사과와 망고를 취급한다. 사과와 망고를 취급합니다. 사과는 1,000원이에요. 망고는 2,000원이에요. 초기 사과 재고는 20개예요. 초기 망고의 재고는 10개입니다. 재고 이상의 사과는 판매할 수 없다. 재고 이상의 망고는 판매할 수 없다. 손님은 총 5명이다. 자, 이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요구사항들을 기술하고 이 기술한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구현해서 여러분들 코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고 새 창 띄워야지. 자, 보시죠. 자, 새 폴더 열기 해주고 STF 여기 2분만이니까 STF2 이렇게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실내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Virtual Environment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Python 하고 -m vmb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이렇게 하면서 모듈 실습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 좀 걸리니까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VMB의 스크립트에 Activate 이렇게 해서 이 가상 환경을 이렇게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새 파일 해서 STF2 여기 2분만이니까 그냥 제가 2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맨 처음에 지금 재고를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자, 애플이 지금 재고가 20개래요. 그 다음에 망고
그러니까 10개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딨어?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STF 편의점 사과 망고를 취급한다. 요거 지금 딱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사과 재고 20개다. 초기 망고 재고 10개다. 요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판매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판매한다라는 것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def sell 애플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매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개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개수 카운트 코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냥 코드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애플에다가 애플 마이너스 카운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셀 애플 해서 가격을 한번 써줄까? 포맷 스트링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아까 1000원이었죠? 1000원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해보죠. 셀 애플 아마 이거 하면은 안 될 건데 예를 들면은 10개 이렇게 해주고요. 파이썬에 stf2 이렇게 안 되죠. 어사인 하기 전에 이걸 했다고 돼 있죠. 여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글로벌 애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주면 5개 아니죠. 10개 팔았어요. 10개 팔아서 지금 10,000원 이게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조금 더 좀 이쁘게 해줄까? 코드를 할 때 여기서 애플 마이너스 카운트 해줬는데 여기 프린트 현재 애플을 팔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죠. 셀 애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mount는 그러니까 개수 이렇게 하는데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개를 팔려고 한다 라고 화면에 출력해줬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하고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def 재고 뭘 할까요? 프린트 스토어 그래서 재고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미리 다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요구사항을 정립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나중 돼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요구사항을 먼저 정립하고 난 다음에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프린트 애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애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망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스토어 해서 해주면 재고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셀 애플 이 셀 애플 함수가 호출됐다라는 거고요. amount count 있는데 여기 F 안 붙였네요. F 붙여서 실행해주면 이렇게 amount 10개 지금 판매하는 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망고 1,000원, 사과 1,000원에 대한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재고 이상의 사과를 판매할 수 없다. 요거 구현해야 되죠. 재고 이상의 사과를 판매할 수 없다. 어디서 하면 될 건지 한번 봐보죠.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
셀 어마운트 10개 했는데 만약에 애플 현재 재고를 봐가지고 재고가 지금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할 수 있겠죠?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은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이렇게 해줄까요? print cannot sell appl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 작성하면은 테스트 하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 만들려고 작성하면은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행해볼까요? 25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니까 애플 20개, 애플 10개, 여기 망고로 바꿔야죠. 망고 하고 25개 cannot sell 애플 이렇게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좀 더 가독성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을 높여서 이렇게 가독성을 높여 보죠. 이렇게 하면은 현재 재고 이렇게 되고, 여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STF 이렇게 STF 가게고 cannot sell 애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판매할 수 없다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님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 5명에 대해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의 로직 이렇게 보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프린트 메뉴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 이렇게 해주고, 1번 바이로 해야 되나? 바이 애플 손님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바이 망고. 3번 99번 뭐로 해야지? 바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프로그램 작성해주면 5명이다. 5명이라고 확정됐잖아요. 확정.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폼을 쓰면 되죠. 폼은 in range 0부터 5까지 0, 1, 2, 3, 4 그러니까 5까지 수행이 되고, 여기서 프린트 메뉴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5번 수행이 됐죠. 자, 요 5번이 수행될 때 프린트 메뉴 할 때 우리 현재 재고도 같이 보여줍시다. 프린트 스토어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이쁘게 해야 되니까 요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애플 재고 하고 뭐 메뉴 선택하는 거 쭈르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이스 사용자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input enter 초이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요게 숫자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if choice가 1이면
그러면은 여기 셀 애플이고 패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else if 초이스가 2면 셀 망고 패스 else면 일단 패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게 뭐죠? 제곱수를 줄여야 되겠죠? 제곱수 줄이는 거를 어떻게 하죠? 셀 애플로 셀 애플 해서 여기 어마운트를 넣어야 돼. 카운트를 넣어야 돼. 카운트 지금 못 넣잖아. 모르잖아. 사용자가 입력해 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인풋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해서 그죠? 셀 애플 아니 멍청이 인풋 이렇게 해주고 엔터 어마운트 이렇게 넣어주고 요 어마운트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실행해볼까? 자, 나는 애플을 살 거야. 어마운트 5개 하면은 더 이상 판매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손님 5명에 대해서 했는데 애플에 대해서는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망고 해야 됩니다. 망고. 자, 망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 돼서 이거를 좀 코드를 다시 수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망고 하려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애플이라고 돼 있는 거 전부 다 바꿔야 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관련된 거 2,000원이었지. 이렇게 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로직도 망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애플이라는 함수를 셀 망고 이렇게 하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재사용을 했습니다. 재사용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수행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셀 망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망고로 바꿔준 다음에 실행해주면 자, 바이 애플 5개, 바이 망고 2개, 이게 반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바이 애플 100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이 망고 5개 판매했어요. 그 다음 바이 애플 15개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망고에 대한 것도 해줬고 그 다음에 손님에 대한 것도 했고 재고 이상의 망고를 판매할 수 없는 코드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자, 이제 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이게 하려면 그 다음 이슈는 뭘까요? 그날 판매한 금액 정산하는 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 재고를 더 추가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과 재고 20개로 다시 원복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복되지 않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관리하고 있는 요 물건들 종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이 샤이닝 타우러스 플라워 빛나는 뭐죠? 꽃이에요. 네. 그래서 편의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코드는 제가 사이버 한맛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10분 휴식을 한 다음에 바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